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요즘 피서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서철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 그럼 처음 준비한 순서는 피서철에 생길 수 있는 사고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취급한 사건 중에는 파도 수영장에서 있었던 사고가 있었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수영장에서 사고, 또는 해수욕장 사고, 또는 연못에서의 사고 한번 언급해보겠습니다. 우선 파도 수영장에서 사고를 언급해보자면, 사건은 수학여행 간 초등학생이 그중에 한 100여 명 정도가 파도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다가 한 학생이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엎어져 있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 모를 정도로 이렇게 엎어져 있었어요. 뒤늦게 발견해서 학생들이 웅성거리자 안전요원이 쫓아와서 그 학생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이러다가 119를 불러서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소송을 걸면서 그 이유로 내세요. 청구 원인 손해배상을 이유로 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 파도 수영장은 파도가 일어나니까 물을 먹거나 이래서 갑자기 이 물을 먹고 질식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안전요원이 좀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누가 그런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피해자를 데려와서 인공호흡을 했다면 기도가 막히는지 왜냐면 유의해서 하고, 또 119 구급차가 왔다 하더라도 그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 간호사가 현장에 이렇게 즉시 달려와서 돌봤어야 되는데 간호사가 현장에 안 왔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업주에게 이제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인정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마도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원인, 즉 다시 말해서 사인이 뭐냐, 뭐 때문에 죽었는지 질식사냐, 아니면 달리 심장마비냐, 이런 게 이제 불분명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정영지 씨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파도 수영장 업주 측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겠어요? 없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을 했는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익사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나니까 안전요원을 배치를 분명히 해야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임 있는 경우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 파도가 칠 때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 않는지 유의를 해서 보고, 또 이상한 포즈를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가서 구호를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이 파도 수영장의 경우에도 항상 파도가 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참 그 인공 파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가 한참 동안 더 이렇게 물을 잔잔하게 유지해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게 하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아마도 이제 조파 장치가, 즉 파도를 만드는 장치가 가동하지 않을 때 그 시간에 일어났던 사고였고, 또 이제 그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잘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한참 동안 주변 사람들 모르고 엎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전요원이 잘 발견하기 어렵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파도가 칠 때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게 일어났으니까 이 사인이 과연 익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이제 다리 개인적인 어떤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심장마비가 왔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안전요원이 기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한 채
인공호흡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증거도 없다. 그리고 만일에 안전요원이 기도에 대한 신경을 쓰고 또 뭐 호송하는 구급차에 타가지고 계속 인공호흡을 실시했을 때 이 피해자가 그러면 살아날 수 있었느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건 모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책임을 부인했던 사건이에요. 아, 그렇군요.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안전요원이 즉시 발견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라는 이유에서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를 하면 또 금방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 수에 있어서 너무 적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뭐 수영장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 경우에 안전요원 한 명이 뭐 적으냐 또는 뭐 몇 명을 그 정도 규모에 배치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뭐 그 수영장에 이제 그게 특히 이제 그 파도가 치지 않을 때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이 아마 주안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이제 간호사가 뭐 반드시 간호실에 있어야 되느냐, 그날 뭐 컴퓨터 제어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연락을 해서 즉시 올 수 있을 정도에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냐. 그런 판단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런 안전요원이 많이 있었더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겠느냐. 그 뭐 여러 사람들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는지 엎어지는지 모를 정도로 있었는데 안전요원이 있었다 한들 볼 수 있었겠느냐. 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이제 이게 일률적으로 파도 수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책임이 없다라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만 대부분에서는 그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책임을 부정한 것 같아요. 네, 사안에서는 이제 이게 익사로 사망을 한 건지 심장마비로 사망한 건지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결과가 좀 난 것 같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네. 이게 또 이런 수영장, 뭐 인공 수영장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 속에서 아까 변호사님 계곡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게 계곡뿐만 아니라 저수지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물놀이를 하잖아요. 이런 저수지 사고도 있을까요? 저수지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 수영장은 또 돈 내고 가니까 잘 안 가고 우선 가까운 저수지 그리고 거기 뭐 안전요원도 없고 뭐 스스로 아이고 잠시 이렇게 저수지에 가서 몇 값겠다 이렇게 가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저수지 물놀이 사건도 법원에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국립공원 내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네. 국립공원 내에 이제 저수지 바닥을 이렇게 공사를 해서 준설을 했어요. 모래를 퍼내고 그 이후에 이제 수영을 하게 되는데 이 저수지에 수영을 금지를 시켜 오기는 왔어요. 수영하시면 안 된다 라고 편말은 있었는데 근데 여름철에 적지 않은 피서객들이 이제 국립공원 내 그 백사장 부근에서 물놀이를 즐겨 왔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게 뭐 사실상 묵인해 왔어요. 저수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수영 안전지대 외곽선임을 표시하는 부표를 설치해서 여기까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부표를 설치해 왔는데 그에 뭐 또 불행히도 부표가 좀 손상을 당해가지고 저리 바깥으로 밀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마침 또 직전에 그 저수지 바닥을 준설공사를 해가지고 바닥이 고르지 않았어요. 예년 같으면 이렇게 바닥이 골라서 사람 키를 넘는 바닥 그 수심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준설공사를 함으로써 갑자기 이렇게 모여가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결국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안일에 준설을 해서 수영에 부적절할 것 같으면은 수영을 아예 금지시키든지 들어가는 사람을 적극적 확성기로 뭐 불을 낸다든지 제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저 부표를 설치를 해서 일정 깊이 수심이 일정 깊이 이상 되는 곳에서는 수영을 금지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표도 이렇게 고장이 났고 아니면 웅덩이를 메꾸거나 또 깊은 웅덩이가 많다 준설해서 못 가게 한다든지 경고판을 설치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마냥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립공원으로서는 또 뭐 자연 웅덩이도 아니고
국립공원 관리하고 또 입장객에게 돈을 받는 입장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수행객을 막든지 순서를 한 번을 메꾸든지 아니면은 못 들어가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네. 이 경우에는 그 부표가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큰 논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부표가 훼손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아마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아마 이게 준수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일정하게 이렇게 준수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준수를 하다 보면 웅덩이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번 이렇게 준수를 한 것만 깊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부표를 설치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는 깊은 곳, 저기는 얕은 곳 이렇게 설치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부표만 설치해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수영을 금지하고 그 부표 안으로 예를 들어 수영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적극적으로 확성기를 뭐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접한 뉴스가 이제 지자체들이 이런 여름철 이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관리한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것이 부디 좀 잘 이렇게 돼서 올해는 좀 이런 인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어떤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었는데 그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게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웅덩이 네. 같은 데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농업용 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농민들이 웅덩이를 파서 농업용 용수를 구하기 위해서 웅덩이 파는데 이렇게 포크레인도 알선을 하고 웅덩이 파는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농지다 보니까 그 웅덩이는 그냥 방치를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만 6세 되는 아기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익사를 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이 뭐 평소에는 없었을 텐데 홍수가 지다 보니까 이제 논바닥에 이제 웅덩이가 생겨 물이 고이고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냐면 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웅덩이를 파는데 알선을 하고 지원을 했을지언정 그거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또 평소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아닌데 비가 왔을 때만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그걸 뭐 막는다든지 또는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또 메꾼다든지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책임을 부정한 일이 있습니다. 대체로 자연저수지라든지 평소에 관리가 예상되지 않는 저수지, 이런 곳 수영이 아예 처음부터 금지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저수지 관리인 측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뭐 아까 국립공원 내 저수지라 하더라도 평소에 뭐 수영객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고, 평소에 거의 수영객이 이용하지 않는 곳, 거의 안 들어가는데 특이하게 사람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아주 대폭합니다. 거의 뭐 70% 이상, 많은 경우에는 75% 이상 본인 책임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일 주의할 점이, 물론 관리하는 측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또는 그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간 어른들이 안전성 여부를 잘 판단해서 수영을 해야 되고, 또 수영을 한다 하더라도 안전장비, 예를 들어 공보트라든지 또는 뭐 구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가가지고 안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기하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듣고 보니까 하천이나 어떤 뭐 웅덩이 같은 데서 이제 뭐 수영 물놀이를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좀 주변 상황도 좀 잘 살피고 이제 뭐 안전 장비를 갖추고 나서 물놀이를 즐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근데 이런 하천이나 어떤 웅덩이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가족 단위 그 이제 휴가객들이 가는 가장 이제 빈도수가 높은 곳이 바로 해수욕장이잖아요. 근데 해수욕장에서도 익사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보통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해수욕장 측의 책임이 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해수욕장 사고가 아무래도 여름에 제일 많겠죠. 여름에 해수욕장에 제일 많이 가니까요. 그런데 해수욕장은 그 관리하는 단체에서 당연히 해수욕을 오는 사람을 예상하고 그분들의 안전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수욕장에 일어난 사고도 법원에서 취급한 사건이 있는데요. 한 젊은 남자들이 해상 한 25m 해변에서 25m 지점에서 갑자기 파도에 휩싸여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 바다에는 뭐 파도가 민물보다는 저수지보다는 많잖아요. 파도로 인해서 이제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친구들이 이제 부명을 요구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해수욕장에 구조 요원이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구조 요원마저 제자리 안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래서 즉시 구조에 임하지 못했고, 또 구조를 위한 보트도 아주 소형인데다가 즉시 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한참 있다 출발하고 이래가지고 피해자가 결국은 바닷속에서 파도에 휩싸여서 익사를 한 사고였는데, 이런 해수욕장에는 입장료를 받고 해수욕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서는 그런 관망대를 이렇게 높이 좀 두고, 관망시설을 두고 구조요원이나 해상안전요원을 충분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운대 같은 데는 뭐 엄청난 수백만 인파가 온다고 하니까 관망시설 제대로 두고, 안전요원도 여러 사람을 두고, 또 안전요원들이 제자리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물론 기기, 고무보트나 안전 구조 용품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또 이제 바다의 경우에는 뭐 파도가 많이 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날씨는 맑은데 파도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상 파도가 더 심한 경우에는 뭐 입욕을 금지한다든지, 어느 정도 하면 어느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확성기 뭐 이런 걸로 사람이 다니면서 고지하고 해서 입욕을 통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뭐 구조 요원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구조 선박도 고장나고, 잠수 장비 이런 것도 뭐 미비되고 이래가지고 결국 사고 났으니까 책임을 인정했어요. 그 경우에도 결국은 책임은 해수욕장 관리하는 측에 인정을 했는데 과실상계를 70%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네요. 결국은 그때 파도가 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자기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과실상계가 굉장히 큰 폭이라서 그렇죠. 제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아주 바다가 잔잔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고, 또 안전장구, 그래서 뭐 고무보트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구명조끼를 입는다든지 이래서 스스로 안전을 기해야 되겠죠. 시원하게 노는 건 좋지만 바다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수영 선수가 아닌 한 그 뭐 이렇게 안전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피서철에 생길 수 있는 사고는 잘 보셨나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피서철에 생길 수 있는 범죄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름 방학이 이 뜨거운 태양, 그리고 또 짙은 녹음이 우거진 산야, 그리고 또 시원한 바다, 계곡 뭐 그런 곳에서 즐길 수 있고, 또 먹을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름 방학이 가장 즐겁고 또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사다마라고 할까, 아주 즐거운 여름 휴가철, 여름 방학에 가장 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딱히 여름에 뭔가 그런 범죄 동기가 일어나거나 라고는 잘 쉽게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좀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좀 부딪히는 일이 많아져서 그럴까요? 그래요. 저도 한번 왜 여름 휴가, 여름 방학 시절에 사고가 많을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분석을 해봐서 내가 써왔는데 내가 한번 보면은 아마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즐겁게 놀다가 조그만 자극에도 불쾌한 감정이 증폭되어서 참지 못하고 과격한 폭력 행위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판단되고 또 한번 여성들의 노출의 계절이다 보니까 과다 노출로 인해서 남성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범죄가 평소보다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즐거운 휴가를 지나다 보면 뭐 돈도 모자라고 휴가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범죄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휴가철에 놀다 보면 술을 많이 마시죠.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흥분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한편으로는 여름철에 휴가철에 놀다 보면 주의력이 산만해서 여러 가지 문단속도 덜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집에 문단속도 덜 하고 문 열놓고 자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 사고가 더 많은 거 아니냐, 범죄가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휴가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고 그 요인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실무상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좀 다뤄지는 범죄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휴가지에서의 가족들이나 또는 뭐 친한 사람 또는 뭐 애인이랑 이렇게 휴가를 가다 보면 이 좀 폼을 좀 잡고 싶은데 그 남이 시비를 걸면 보통이면 그냥 아이고 그냥 참고 넘어가든지 할 텐데 거기서 이렇게 폼 잡다가 싸움으로 더 격화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하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리 다툼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싸움이 큰 싸움을 번지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사건 중에서도 주차 시비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말다툼하다가 저쪽에서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또 여기서 뭐 몽둥이도 들고 나오고 또 가지고 간 과일 깎다가 뭐 깎으려고 가져갔던 그런 흉기도 가지고 나오고 해서 큰 사고로 이어져서 양쪽 다 뭐 상당한 대가를 치른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제 휴가철이나 뭐 계곡이나 뭐 이런 데서 술을 먹고 고성방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보통 사람들은 다 그 정도는 피하는데 자기도 또 술 한잔 했겠다. 너 왜 소리 지르냐. 여러 시비가 쉽게 벌어져서 엄청난 싸움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또 많은 싸움이 주점, 또 노래방 이런 데서 노래 부르다가 또 놀다가 아니면 또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춤을 추다가 부딪힌다. 또 뭐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남 노래 부르는데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뭐 잘 부르면 잘 부른다고 시비 걸고 또 못 부르면 못 부른다고 시비 걸고 이래가지고 시비가 벌어지니까 또 이제 주변 사람 체면도 있고 하니까 젖다 소리 못하고 대들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는 뭐 아주 험악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 사건이 아주 크게 번지는 그런 사건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룬 사건 중에서도 어떤 한 분 아주 점잖은 분이 그분은 처음에 좀 참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와서 발로 이제 그야말로 정강이를 찼어요. 차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참았는데 가족들 앞에서 그 정강이를 차이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폭력을 행사했는데 거기서 뭐 술병이 깨지고 술병을 깨서 들면 그게 또 위험한 물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형량이 높아가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태로까지 빚어지고 그랬죠. 네, 이런 폭력 사건에서 이제 좀 잊지 말아야 할 좀 특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제가 사건한 것 중에는 그 야영지, 공식적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야영하는 곳에서는 이런 집단 패싸움이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보는 눈도 많고 하니까 서로 침범하지 않고 조심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또 사람 많은데 거기서 야영하자니 좀 재미없고 하니까 좀 한적하고 공기도 더 맑은 곳으로 찾아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중에 그것도 세상에 또 자기 동네에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와서 하면 시비를 거는 그런 또 이제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비를 거니까 처음에 그쪽에 그 동네 사람이 한 너댓 명 오고 여기는 한 두세 명 보니까 져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또 일행이 또 이제 나중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쪽도 비슷한 숫자가 되고 저쪽도 비슷한 숫자가 되니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는 아주 몽둥이, 칼 이런 전부 다 동원돼가지고 아주 일단 배싸움이 벌어져서 그런 싸움, 그런 휴가철에 그런 사고만 없었더라면 아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험한 일을 당해서 피해도 많았고 또 그 이후에 수습하느라고 서로 누가 잘못했니 이런 뭐 책임관계도 불분명했고 그런데도 전부 다 그 중한 상해 등에 대한 책임을 전원이 책임을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전에도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혼자 범행하는 것보다 여럿이 범행하면 좀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집단적인 그 싸움에 휘말리다 보면 더 자기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충동 때문에 몽둥이도 쉽게 들게 되고 또 이제 칼이나 이런 위험한 흉기 이런 걸 들게 돼가지고 사태가 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는 그냥 일행 중에 하나로 뭐 싸움 장소에 뭐 그냥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이 자기가 뭐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거나 또는 뭐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한 거기서 뭐 이렇게 위세를 뭐 주위를 빙 둘러서 있었다거나 예를 들면 위세를 가했다고 또 상대방이 꼭 그런 사람들 이렇게 폭행에 가담한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은 얼른 자리를 피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상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뭐 야영장이나 이런 곳에는 굉장히 또 위험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화기도 많고 뭐 이렇게 조리도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뭐 위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흉기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사용했을 때 가중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야영하거나 놀러 갈 때 뭐 다 치사도구도 가져가잖아요. 그죠? 원래 가져갈 때는 흉기로 가져간 게 아닌데 잘못 쓰면 흉기가 되니까 그죠? 이게 우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중 유형을 우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단체 다중이 이렇게 싸웠을 때 가중을 하게 되고 또 흉기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 때 또 가중하게 되어 있고 그 두 가지 다 또 이렇게 겸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만일에 뭐 단순 폭행, 혼자서 단순 폭행했다면 벌금도 있고 또 뭐 선처될 수 있는데 여럿이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중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 뭐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뭐 1년 이상 또 뭐 여럿이 다중과 함께 단체로 싸웠다면 2년 이상 이렇게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적으로 좀 전에 전과가 있다든지 폭력에 누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형량이 5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단순한 흉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흉기만 들어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면은 형이 3년 이상으로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소지하고 물론 소지하고 그냥 발로 찼다. 그건 마찬가지로 흉기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도 상해가 아니라도 그거는 결국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3년 이상 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여름철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정이 서로 격해져서 이런 폭력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 성범죄도 또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범죄가 많죠. 아마 여름 휴가철에 아마 거의 성범죄가 2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이건 아마 노출의 계절 또 뭐 그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해수욕장에 가도 전부 다 이렇게 옷을 뭐 이렇게 가볍게 입고 다니고 또 이제 젊은이들이 또 많이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젊은이 성적 충동도 강하다 보니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가게 되고, 또 여성도 이런 같이 여름 휴가철에는 또 경계심도 좀 약화되고 해서 다들 이제 뭐 이렇게 벗고 다니니까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자기 숙소로 걸어가는 경우에도 뭐 해수욕장에서 복장 그대로 걸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철없는 남자들 또는 뭐 술 주취한 남자들이 그게 마수가 뻗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또 이게 아까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뭐 다중이 같이 합세하여서 뭐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르면 또 가중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같은가요? 굉장히 꼭 폭력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에 관한 이제 특별법에서 전부 다 구별해서 해놨는데, 역시 2인 이상이 강간을 하거나 또는 유사 강간을 하거나 또는 강제추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아주 강하게 처벌해놨습니다. 이건 흉기를 들고 강간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제 만일에 한 사람이 그런 범행을 범하기도 쉽지는 않겠죠. 한 사람이 범하면은 피해자가 또 이제 도망갈 가능성도 있고 위험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이 하게 되면 회피하기 어렵고, 그래서 형을 어떤 식으로 가중해 놨냐면은 1인 범행의 경우에는 강간의 범행은 강간범은 3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사 강간,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범죄 유형이 신설이 됐는데, 강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신체 부위로 그런 음부를 이렇게 추행을 한다든지, 또는 음부로 어떤 신체를 또 닳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유사 강간이라고 그래요. 그 강제 추행과는 달리 취급하거든요. 그런 범행의 경우에도 1인 범행의 경우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2인 이상이 범하면은 3년 이상 처벌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인 이상이 강간하게 되면은 1인이 범행해서 3년 이상인데 2인 이상이 하게 되면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처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무거워지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을 하게 되면은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1인이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래가지고 뭐 극심한 경우에,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한 달 징역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벌금형도 있을 수 있는데, 2인 이상의 강제 추행을 하게 되면은 벌금형도 없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남들이 하는데 따라서 덩달아서 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처벌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했지만은, 이거는 순전히 피해자 입장을 생각할 때 더 수치심이 더 증폭되고 위험도 높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2인 이상을 하게 되면 어떤 것과 똑같이 처벌하냐면 흉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그런 폭행을 했을 때 똑같이 처벌한다는 점. 2인 이상이 곧 한 사람 더 대동하게 되면 흉기를 드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지는 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한 물건이 어떤 신체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막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에 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흉기라는 게 뭐 부엌에 쓰는 칼이 부엌에 쓰는 그 주방용으로 쓰게 되면 흉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남을 위해를 가하기 위한 용도로 들게 되면 흉기가 되는 거죠. 이제 흉기 또 위험한 물건 이렇게 법률에 이제 규정해 놨는데,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돌, 큰 돌을 가지고 남을 때리려고 한다는 흉기라기보다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 이게 뭐 운동기구이긴 하지만 폭행할 때 들게 되면 이게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랑 거의 마찬가지로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하고 그 법전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법전으로 사람을 치면 이게 위험한 물건이 될까에 대해서 농담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둔기다, 위험하다 이렇게 막 농담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법전은 뭐 위험한 물건 아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잿더리 이런 것도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받고요. 유리병도 이렇게 위험한 물건으로 깨질 수가 있으니까, 깨지기 전도 위험한 물건이지만
깨지고 난 이후는 뭐 거의 뭐 흉기에 가까운 위험한 네. 물건을 취급하고요. 위험한 물건이 뭐 많죠. 네, 그렇군요.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 성폭력 사건이 성범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절도나 강도 사건으로 그렇죠.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물론 덤하게 처벌받겠죠. 네. 절도를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강간을 하거나 또는 뭐 강제 추행을 하거나 또 유사 강간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 추행한 경우나 강간한 경우는 똑같이 처벌해요. 또는 뭐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뭐 말았거나 간에 또는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냐 말았냐 상관없이 네. 절도로 인한 성폭력 이렇게 되면 성폭력 하는 중에 절도를 했거나 또는 뭐 절도하고 나서 성폭력을 했거나 같이 취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처하게 돼 있고, 뭐 절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의 집에 침입해서 네. 아까 제가 언급한 사건 중에 다른 사람이 자는 숙소, 모텔에 방에 들어가서 네. 강간을 시도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주거 침입해서 성폭력 행위를 하거나 절도 기회에 성폭력 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게 돼 있고요. 또 이제 강도가 성폭력 하는 경우가 또 많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네. 10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게 돼 있고, 네. 이 경우에도 강간을 했거나 유사 강간을 했거나 또는 강제 추행을 했거나 상관없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기수 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강도 행위가 뭐 난 강도를 뭐 시도는 했지만 못했어요 결국에라고 해도 기수로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강도 강간이 됩니다. 네. 물론 여기에서는 기수냐 미수냐를 구별하면서 강간 행위가 기수에 이르느냐 말았느냐를 가지고 네. 미수냐 미수범이냐 기수범이라고 취급하고요. 네. 강도 행위가 성공했느냐 말았느냐 하는 부분은 강도 강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절도도 돈을 훔치는 기회에 훔치지 못했더라도 강간한 경우,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절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수 미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성폭력을 기준으로 해서 기수냐 미수냐를 따지게 됩니다. 네. 성범죄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저도 뭔가 휴가 길 때 좀 이렇게 조심해서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조심해야죠. 많이 스스로 드네요. 단속해야죠. 네. 즐겁기만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듣고 보니까 폭력 사건 그리고 성범죄 사건의 어떤 주요 요인이 또 하나가 음주 때문에 또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심신이 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뭐 법률상으로 감경을 해주거나 하나요? 대개 이제 이런 그 폭력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들 중에는 뭐 술을 먹고 범하는 경우가 거의 뭐 한 80% 넘어요. 맨정신에 이게 성폭력 행위나 폭력 행위라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다들 참죠. 근데 이제 술 먹은 이후로 전부 다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범했다. 사리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또는 뭐 그런 주장을 해서 감경해달라. 법률상 감경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네. 심신상실, 즉 다시 말해서 전혀 뭐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상실한 상태에서 범했다 그러면은 범죄가 성립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책임을 못 지게 돼 있지만. 대개 뭐 술 먹고 범한 경우에 심신상실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주장하고, 저도 뭐 변론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곤 합니다만, 술 먹은 이후로 심신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감경한 케이스를 제가 판사 시절에도 안 해봤고, 네. 또 변호사로서도 한번 심신미약으로 인한 주치 감경이라고 그러는데, 네. 주치 감경을 받은 경우가 없어요. 안 해줍니다. 네. 다만 이제 그냥 뭐 장량 감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치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은 소위 이제 법률상 감경이라고 해서 필요적으로 감경하게 돼 있어요. 네. 장량 감경은 재판부에서 적절히 감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술이 너무 취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그냥 일반적인 장량 감경의 사유로 삼아서 감경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상의 감경이다라고 해서 감경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술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감경되거나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 점을 주의해야 되고, 이제 술이 취하거나 또는 약물로 인해서 심신미약이 초래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술이 취하면 네. 또는 이런 약물을 복용하면 이런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안 경우에는 술 먹은 행위 또는 그런 약물을 복용한 행위 그 자체를 범죄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다 이래가지고 네. 술 먹지 않은 경우나 약물 먹지 않은 경우와 똑같이 형벌을 가하는 네. 책임을 오히려 무겁게 보는 네. 그런 법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네.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했듯이 약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가해자가 술에 취하고 안 취했고 뭐 자기 피해는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재판부에서 감경해 준다라고 하면 조금 감정이 상할 것 같거든요. 그 이제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겠죠.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 만일에 전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자신의 행동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뭐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실제로 있고요. 뭐 이제 길을 가다가 비틀거리다가 만일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부딪혔다. 자기가 넘어지면서 어떤 사람을 심하게 다치겠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동작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범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형사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겠죠. 다만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스로 내가 어떤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이 취하면 도덕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술을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술을 먹고 또 절도를 했다. 그러니까 봐달라. 이래가지고 봐달라고 하면 안 봐줘요. 오히려 당신은 그런 습성이 있지 않느냐.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느냐. 술 먹는 것이 어디 실행의 착수 아니냐. 범죄.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휴가지에서 또 너무 기분이 들떴다고 이렇게 만취 상태로 네.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은 술이 문제죠. 느낌이네요. 술을 네. 적절히 먹어야 되고 술을 먹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또 본인도 몸을 많이 상하고 네. 신체도 많이 상하고 즐거운 맞습니다. 휴가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피서철 자칫 잘못하면 풀려진 긴장감이나 지나친 음주 때문에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 피서철 스페셜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무사한 휴가철 보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천지개벽 파격적 만남 깊숙이 자극하는 저주파. 이야, 꾹꾹 눌러주는 이 힘. 호랑이표 개인형 저주파 자극기.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강력한 힘. 호랑이표 개인형 저주파 자극기.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목과 어깨. 저릿저릿 고통스러운 무릎. 콱콱 치고 들어오는 허리 고통. 아우, 이렇게 참다가 어쩌시려고요. 이제 저주파로 화끈하게 풀어버리세요. 이젠 흡입도저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대한민국 시각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헤드 방식도 아닙니다. 스펀지와 철사 스프링도 없습니다. 강력 진화,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붙이고 줄넘기를 해봐도 떨어질 염려가 적은 강한 압착력.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반영구적 실리콘 소재. 안쪽 전체를 카본 성분으로 쫙. 100도씨에 푹푹 삶아 쓸 수 있는 위생적 품질. 남이 해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남녀노소 모두가 근육통 완화 오케이. 와, 이젠 찰싹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편해졌죠? 시원하게 속 시원히. 속까지 두두두두. 두들겨주는 두드림과 빠른 두드림. 꽉꽉 주물러주는 주무름 기능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시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중 자극. 특허 기술의 흡입도저를 통해 신경전류가 타고 들어가 깊숙이 더 강하게 묵직하게 치면서 풀어주는 두드림 기능 모드 1. 강하게 팍팍 쳐주는 빠른 두드림 기능 모드 2. 쥐었다 폈다
꽉꽉 주무르는 마사지 기능 모드 3.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강도 조절까지. 콕콕 쑤시고 아픈 허리, 딱딱한 뒷목과 어깨, 저릿저릿한 무릎, 복부까지 강하게 쳐줍니다. 물리치료 방식 그대로 한 번에 4곳을 동시에 사용하니까 전신이 시원해집니다. 불쾌한 느낌 없습니다. 일정한 주파수를 맞춘 업그레이드 신제품. 불쾌함 없이 기분 좋게. 이젠 저주파로 시원한 근육통 완화. 반영구적 실리콘 재질의 건전지 없는 충전식. 삼성 반도체 CPU를 사용한 국내산. 호랑이표를 확인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저주파기 본체, 반영구적 실리콘 흡입도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곡선 부위에 사용하기 좋은 접착 패드가 2개 더. 연결선 2세트, 사용설명서, 보관과 이동이 편한 방수 보관 가방. 이 모듈 고급 상자에 충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근육 통증을 풀어보세요. 쑤시고 아프고 허리, 뒷목, 무릎, 팔, 다리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말하면 뭐합니까? 매번 돈 주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든지 마사지 받으러 다니든지 하시는데요. 이젠 그러지 마세요. 호랑이표 사셔서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세요. 실리콘 흡입 도자를 통해 저주파가 타고 들어가 전류 자극을 주니까 속속들이 근육통이 쫙. 건전지 끼우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호랑이표는 그냥 간편하게 충전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거기다 스프링과 스펀지가 있던 방식과도 다른데요. 간편한 업그레이드형으로 흡입 도자를 혼자서도 쉽게 부착 가능하고요. 특허 기술을 접목한 실리콘 재질이라 반영구적입니다. 계속 새로 구매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푹푹 삶아서 쓸 수도 있다니까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호랑이표 꼭 기억하세요. 이제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우리 집에서 간편하게 엄청난 강한 힘. 호랑이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첫째, 물리치료 받는 것처럼 집에서 편안하게. 맨날 물리치료 받으러 다녔는데 이젠 이 무릎이랑 허리랑 좀 집에서 편하게 하고 싶어요. 이제 호랑이표 저주파기로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붙이고 떼고 누구나 오케이.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중 자극. 특허 기술의 흡입 도자를 통해 신경 전류가 타고 들어가 깊숙이 더 강하게. 대한민국 식약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둘째, 건전지도 필요 없고 패드 교체도 필요 없습니다. 건전지 방식이 아닙니다. 패드 방식도 아닙니다. 스펀지와 철사 스프링도 없습니다. 강력 진화,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붙이고 줄넘기를 해봐도 떨어질 염려가 적은 강한 압착력.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반영구적 실리콘 소재. 안쪽 전체를 카본 성분으로 쫙. 100도씨에 푹푹 삶아 쓸 수 있는 위생적 품질. 남이 해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남녀노소 모두가 근육통 완화 오케이. 셋째, 한 번에 여러 부위를 다양한 기능으로 마사지 받아보세요. 어깨랑 등이랑 딱딱하게 굳어서 힘든데 스트레칭해도 그때뿐 제대로 확 풀고 싶어요. 이젠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묵직하게 치면서 풀어주는 두드림 기능 모드 1. 강하게 팍팍 쳐주는 빠른 두드림 기능 모드 2. 쥐었다 폈다 꽉꽉 주무르는 마사지 기능 모드 3.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강도 조절까지. 한 번에 4곳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호랑이표. 넷째, 국내산의 우수한 기술력까지. 반영구적 실리콘 재질의 건전지 없는 충전식. 삼성 반도체 CPU를 사용한 국내산. 호랑이표를 확인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런 분 절대 주목. 돌덩이 얹은 것 같은 뒷목과 어깨, 팔다리 쑤시고 저린 어르신들, 시리고 아픈 무릎, 물리치료 받으러 돈 내고 다니셨던 분들도 이제 집에서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강력한 힘 호랑이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발영구적 실리콘 소재. 이젠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대한민국 시각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저주파기 본체 반영구적 실리콘 흡입도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곡선 부위에 사용하기 좋은 접착 패드가 2개 더, 연결선 2세트, 사용설명서, 보관과 이동이 편한 방수 보관 가방. 이 모듈 고급 상자에 충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근육 통증을 풀어보세요.